김성환의 시사야.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김포 골드라인에서 최근 승객 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혼잡들을 완화할 대책은 없는 것인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 전문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유일한 지금 철도 노선인 거죠? 네, 김포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거주 인구가 급격히 늘은 곳인데 유일한 지하철 노선입니다. 근데 전동차를 보고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크기가 문제 작아요. 서울의 일반 지하철 전동차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포 골드라인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운행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전철과는 다른 개념의 운송수단입니다. 네. 흔히 지하철 하면 중전철을 말하는 것이고요. 김포 골드라인은 이보다 여러 면에서 작은 경전철이 다니는 것인데요. 보통 중전철은 편성당 최소 4량에서 10량 정도 연결하고 차체도 크기 때문에 대량 수송에 적합합니다만 경전철은 이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승객 수용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지하철하고 비교했을 때 정원은 어떻습니까? 김포 골드라인은 편성당 객차 1량이 연결되어 있는데 172명이 정원입니다. 그 객차 1량 기준으로 하면 86명인데 일반 지하철 차량 정원이 160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 수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절반이지만 일반적인 지하철 한 10량씩 움직이는데 그렇죠. 이건 2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승객 수용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지금 혼잡도가 얼마나 심하면 지금 호흡곤란을 일으킬 만한 정도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혼잡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혼잡도가 러시아어 때는 240%, 또 심할 때 285%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72명 정원을 이제 240%일 때는 한 410명, 또 285%까지 가면 490여 명이 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곱미터당 그 사람 밀도는 아마 이태원 압사 사고 상황에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꽉 끼어가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핸드백이나 가방 같은 걸 놔도 땅에 안 떨어지는 정도죠. 손에서 놔도요. 참 뭐 걱정되는데요.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호흡곤란 증상 호소하는 승객들도 계속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게 뒤늦게 알려진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일이 아주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밀리면 건강한 사람도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노약자는 뭐 체격이 왜소한 분들은 당연히 호흡곤란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뭐 없던 공황장애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전동차 2량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한 3량, 4량으로 좀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이 철도 차량 수용 능력을 늘리는 방법은 객차를 더 연결하든지 또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것이 있는데요. 김포 골드라인은 이제 건설 당시부터 예산 문제 등으로 승강장 크기를 2량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객차를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승강장이 작아서요. 그리고 운행 시격을 단축하는 문제는 이제 새로운 차량이 도입돼야 되는데 2024년 내년에야 6편성이 증차될 예정입니다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포 시 인구가 지금 50만이 넘어섰잖아요. 그 유일한 철도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뭐 배차 간격을 줄이고 한 6량을 더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50만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만약에 70만으로 인구가 늘면 정말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안 교통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김포시 인구가 앞으로 한 70만 명 넘게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인구만 늘어나고 교통 대책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아파트만 짓고, 그러니까 이 기반 시설, 다른 인프라,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동시적으로 이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는 원래 좀 더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게 갔다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원래 이런 지하철이나 이제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 골드라인은
이 정부가 재정을 분담할 수 없다라는 방침 속에서 사실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분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뭐 중전선을 도입할 수도 없었고 또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일량의 경전철로 귀결된 거죠. 그럼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 버스 노선을 더 추가하는 거 외에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안은 사실은 없고요. 왜냐하면 버스 노선도 지금 48번 국도를 중심으로 운행되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어떤 무정차 통과나 중간역 시발 배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데 예. 물리적 조건이나 노선 특성상 지금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안전요원을 사실 지금도 한 10배 이상 배치해서 승객들을 통제하고 비상시 상황에 대처해야 됩니다. 이미 이제 본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세밀한 승객 유도가 필요한데 그 역사 입구에서부터 승강장까지 몇 개 구역을 블록화시켜서 네. 순차적으로 승객을 이동시키고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작은 오해나 이상행동이 갑자기 승객들을 아노미 상태에 몰아넣을 수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 안전요원도 없다 보면 정말 대참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지금 승강장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동차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 계단이나 이런 데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넘어진다거나 이럴 때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어떤 작은 발화점만 있으면 크게 어떤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전요원은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 정도 인파가 몰리는 경우에는 안전요원 부족한 거고요. 아주 더 적극적으로 현재 투입된 안전요원보다 최소한 서너 배 이상의 안전요원을 투입해야지만 안전이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좀 논란이 있었지만 GTX D 노선 그리고 5호선 열차를 연장하는 것 이렇게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시일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5호선을 연장한다든지 GTX 노선을 부천까지 연결해서 여의도까지 뽑는 이런 대안들이 얘기됐는데 이제 대안 모색 차원에서 제기만 됐지만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그런 대안들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김포시나 아니면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의 공동 노력이 그러니까 논의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뭐 이게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도 그것이 자리 잡기까지는 건설되고 이런 과정까지 하면 꽤 많은 시간, 한 5년 이상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예, 고통은 계속 시민들이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하고 당장 지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드는 거 이게 동시에 병행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김포 골드라인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밀집도가 높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 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김포 골드라인은 워낙 심해서 그런데 지금 지하철 9호선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요. 예. 또 서울지하철의 다른 노선 2호선 강남이나 사단 또 4호선 한성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구간 그리고 이제 요즘 헬 경의중앙선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고 있는 서울 경기동부 지역에서 왕십역에 이르는 구간들도 고질적인 혼잡 구간인데 제가 이런 데를 실제로 답사도 해보고 그러면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이런 곳에서 일단 더 많은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야 되는데요. 그 안전요원들이 사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예. 또 그리고 이 전철 어떤 수용 능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노선 진결이라든지 배차 간격 이런 조정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 듣다가 보니까요, 그냥 답답하기만 하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 대책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세워야 하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교통대책은 근시안적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인데요. 안타까운 문제는 결국 이 인프라를 공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된 문제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통 문제에 진전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요원도 좀 더 많이 배치해서 당장의 사고를 막는 것, 그리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든 뭐든 이동수단을 빨리 확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철도 노선을 증설하든가 뭐 이런 대책,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가야 된다는 거죠. 동시 병행적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그